이제 영세율과 면세를 볼 건데 영세율과 면세는 엄청나게 달라. 구분 자체가 완전 달라.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세율과 면세 둘 다 이제 부가가치세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그 세금계산서랑 계산서를 보면 이제 용지 자체가 좀 다르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게 생겨 있다.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야. 면세는 이제 면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세율은 이제 매입세액이 환급이 되는 거고, 이제 면세가 적용이 되면 이제 매입세액이 환급이 안 돼. 그래서 영세율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세가 되는 거니까 완전 면세 제도인 거고, 면세는 일부만 이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 면세 제도다. 그리고 영세율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줘야 돼.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 그래서 별도로 이제 면세 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별도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 이제 영세율과 면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영세율을 보게 되면 이제 취지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수출 제한은 부가가치세가 없어. 0%야. 이제 또 독려를 해야 되니까. 수출 제한을 판매하게 되면 이제 외화벌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이제 독려 때문에 그게 있고, 수입 제한은 이제 10% 이제 과세를 하는 거지. 이제 세관장이 과세를 한다라고 했었어. 그리고 면세는 이제 세분의 역증성 완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역증성 완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면 되겠고, 그래서 영세율은 이제 납세 의무자인 거고,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부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원칙은 영세율은 의무가 있는 거고 면세는 의무가 없어. 대신 예외적으로 이제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권리를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의무라고 하면 영세율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면세는 이제 필수 의무, 불이행 시 이제 가산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매입차별 세금가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영세율이나 면세나 똑같이 제출을 해줘야 돼. 그래서 면세사업자들도 세금계산서라는 걸 받기 때문에, 발급은 하지 않지만 받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받은 내역을 제출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 계산서라는 거는 발급을 했을 때 쌍방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안 맞았을 때 불부합이 뜨거든. 그랬을 때 이제 누군가한테 발급을 받은 자가 있는데 발급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발급받은 자는 받았으니까 발급한 자도 있겠지. 그러면 이 발급한 자가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불법으로 쫙 떠. 그러면 이제 과세하기가 엄청 좋아. 편해. 그래서 면세 사업자들도 이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제 제출할 의무가 있고, 대신 이제 협력 의무 이제 불이행 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는 않아. 다만 나중에 이제 면세 사업자가 법인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증비행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증비행으로 하기가 좀 곤란할 수가 있겠지. 영세율은 과세사업자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과세자, 간이사 과세자가 이제 과세사업자니까 영세율 적용에 일반 과세자는 5, 간이과세자도 이제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매입세액은 환급이 안 돼. 간이과세자는 납부하는 부가세, 매출세액도 이제 좀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거든. 뭐 업종에 따라서 30%, 15% 이런 율이 있어. 그래서 이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나오더라도 환급 자체를 안 해줘. 일반 과세자는 이제 환급이 나오면 환급을 해주거든. 전액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공제를 해줘야 되고, 환급이 나오면 환급도 해줘야 되는 거지.
면세 사업자는 이제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단 이제 면세를 포기했다 그러면 이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 간이가세 포기하는 것처럼 면세 사업자도 포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은 이제 수출재와 국외 재고용 용역, 선박, 항공기 외항 용역, 기타 외화 획득, 재화 용역이야. 뭐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 대행, 위탁 수출, 중개무역, 방식 수출, 국내 거래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거 이렇게 있는데, 뭐 직수출, 중개무역 등은 실질적으로 외화를 받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국내 거래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거는 이제 국내 사업자끼리 거래를 하는데, 한 사업자가 실제 수출하는 회사인 거야. 그랬을 때 그 수출하는 회사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따라서 우리 그 수출하는 회사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줘 라고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거래처한테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해줘야 돼. 그리고 뭐 한국국제협력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학 적십자사에 공급한 재화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있으면서 이제 수출 재화에 포함되는 거고, 영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 면세를 볼게. 이제 영세율은 이제 거의 대부분 수출과 관련된 것들, 영세율, 외화벌이라는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영세라고 보면 되겠고, 면세는 면세 대상을 봐야 돼. 그랬을 때 이런 매출이 있다 그러면 이건 면세 매출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을 하거나, 겸용사업자가 있거든. 일반 과세를 할 수도 있고 면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걸 두 개를 같이 하는 회사는 이제 면세 겸용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일반 과세자로 표시가 돼 있어. 면세 전용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이제 면세 사업자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지만, 겸용하는 사업자는 이제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면세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이 있고, 국민 후생 용역 재화,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생산 요소, 그밖에 면세 항목이 있는데, 보면 기초생활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는 부담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말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 미가공 식료품, 뭐 농수축산물, 고기 같은 거, 가공하지 않는 거, 삼겹살 뭐 그런 것들이지, 소고기 같은 거. 이건 국산, 외국산 불문하고 수입 소고기도 다 면세야. 그리고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산 인가공물로서 이제 미가공된 건데, 비식용, 그러니까 국산만 면세. 우리가 이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동물이 먹는 뭔가가 있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국내 생산 하는 것만 이제 면세인 거다. 수입은 부가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수돗물은 면세야. 대신 이제 생수, 전기세, 요거는 이제 과세야. 생수가 이제 물이라서 이제 수돗물과 둘 다 물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수돗물은 이제 면세고, 생수는 이제 편의점 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니까 요건 과세야. 연탄, 무연탄, 그리고 여성용품, 위생용품, 뭐 그리고 역류와 기저귀, 분유 이런 게 있고, 여객 운송 영역이 있어. 지하철, 시내버스 이런 것들만 이제 면세이고, 그리고 주택가 그 부수 토지 임대 용역, 주택에 딸려 있는 부수 토지는 이제 임대를 했을 때 면세인 거고, 다만 이제 상가에도 그 부수 토지가 있을 건데, 상가는 이제 과세거든. 상가 임대는. 그래서 거기에 딸려 있는 토지 임대도 과세인 거고.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뭐 관리구역에 따라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이거는 면세. 의료보건 영역과 혈액, 교육 용역, 이거는 이제 교육 용역은 교육청에 등록한 것만 이제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야.
교육 서비스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돼. 그리고 도서, 그리고 예술 창작품, 도서관, 뭐 과학관, 뭐 이런 것들 입장료, 박물관 이런 데 입장료. 그리고 금융보험 영역 면세고, 토지 공급. 토지 공급은 면세고 토지의 임대 공급은 과세야. 그리고 건물 공급은 과세. 일정한 인적 영역 면세. 그리고 우표 뭐 종교 국가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것들 면세이고. 그런데 면세되는 주택가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이 이제 그러니까 면세라고 했는데 이거를 무한정 임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면 안 되겠지. 왜냐면 토지 임대는 과세거든 원칙이. 그런데 이제 주택에 딸려 있는 그 부수토지이기 때문에 면세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5배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만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은 5배까지고 도시지역 밖은 이제 10배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100이었어. 100m, 100제곱미터. 그랬을 때 그러면 500제곱미터까지는 이제 부수토지로 면세인데 만약에 700제곱미터를 임대를 했다. 그러면 이제 2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겸용주택이 있는데 주택 면적하고 그러니까 주택하고 상가를 같이 쓰는 이제 겸용주택이 있어. 그랬을 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고, 주택 면적보다 상가 면적이 더 크거나 같을 경우, 두 개 주택 면적이나 상가 면적 둘 다 똑같아. 5대 5야. 그랬을 경우나 아니면 주택이 4고 상가 면적이 6이었다. 그랬을 때 상가 면적이 더 크거나 같을 때 이거는 이제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모두 이제 면세인 거고. 그래서 주택은 이제 면세니까. 그래서 면세하는 거 보면 우리 그 필수품과 관련된 것들은 면세를 해주고 있어. 의료용역도 다만 이제 미용 관련 의료용역은 과세인 거지. 다만 이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는 거는 이제 면세인 거고. 세금계산서하고 영수증을 볼 건데 이렇게 하자. 세금계산서의 기능이 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과세자료, 영수증, 송장, 청구서 등의 이제 기능 수행을 하고 있어. 계약서 기능은 없고.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자체로서 이제 어떤 증빙이 되고 있어서 우리 적격증빙할 때 법인세에서 적격증빙할 때 이 세금계산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뭐 이제 적격증빙에는 또 계산서도 있고 뭐 신용카드도 있고 뭐 사업소도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우선 세금계산서 지금 부가지세를 하고 있으니까 세금계산서가 메인이지 여기에서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을 그 공급 시기에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 근데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어. 그리고 지금은 법인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데 이제 또 일정 금액 이상 개인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되고 안 해줬을 때 가산세가 있어. 그래서 보면 발급 의무자는 과세사업자고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간이가세자는 연간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대신 8천만원 이상인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발급 의무가 없고 전송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인하고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이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런 기준은 세법 개정을 통해서 자꾸 이제 막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3억이었거든. 근데 지금 2억이라고 써 있는데 요것도 지금 떨어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24년 7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8천만 원.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는데 어쨌든 일정 금액 이상의 그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있었을 때 그들은 이제 법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고 발급하지 않으면 이제 가산세가 있어. 그리고 전송은 이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면 혜택이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하는 면제가 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 이제 부가세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하는데 이게 전자세금계산서에 있다 그러면 이미 국세청은 다 알고 있거든. 그 내역을 이미 그 내역을 있어서 그 내역을 가지고 역으로 우리가 부가세세 신고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맞는지. 그리고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0.5% 가산세 있고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발급 명세를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산세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외워주는 게 좋아. 외워주는 게.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딱 있는데 4가지는 무조건 해줘야 돼.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의 부가세, 그리고 작성 연월일 이렇게 4가지는 꼭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이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있어.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있는데 그래서 영수증 발급하는 사업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간이가세가 배제되는 전문자격사업 및 행정사업. 다만 이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고 우정사업 조직이 속보급품을 방문 접순해서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사업. 다만 이것도 사업자로서 이제 세금계산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고 주로 이제 소비자한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이고 특별한 경우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미용, 목탕, 유사 서비스업, 입장권 발행 그리고 부가세세 과세된 진료 영역, 수의사 제공, 무도학원, 자동차 학원 그리고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 국내 전자적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어. 영수증 수수할 때 부가세세 계산인데 영수증을 발급하는 공급자는 정상적으로 부가세세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부가세세가 없는 게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것뿐이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 사업자한테 영수증을 받았다. 이거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아.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는 거고, 대신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신용카드로 긁었다. 그러면 그거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1-8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을 하는데, 이거는 뭐 사업자부터 받고 뭐 부가지세 별도로 구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간이가세자인 뭐 미용, 욕탕, 뭐 이런 입장권 이런 데서 발급받은 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가 있는데, 우리 이거 할 때 건별이라고 하거든. 실질적으로 그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할 때 건별이라고 입력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 건별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뭐 신용카드 이런 것,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이 발급을 안 했을 뿐이지 부가세 과세는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 이제 기타로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뭐가 해당이 되냐면 간주공급 해당 재화, 그리고 간주임 내류, 그리고 영세율 적용 대상 중에서 뭐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 그리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 그래서 그랬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타로 하는 거고, 그리고 택시 운송 사업자, 노점 행상하는 사람, 무인 판매기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소매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이런 데들은 발급 의무가 이제 면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발급 의무 면제가 됐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지 세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과세사업자는 원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학교표를 외정신고, 확정신고에 제출을 해야 돼. 이거는 의무야. 그런데 제출 의무 면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제 발급받고 그 발급 명세를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 12월 31일이거든. 그래서 7월 11일, 1월 11일까지 전송을 했을 때, 7월 10일까지 또는 1월 10일까지 발급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전송을 해야 되니까, 다음 달 11일까지 이제 전송을 했을 때는 이때는 제출 의무 면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면세 사업자는 제출해줘야 돼. 완전 의무는 아니고 협력에 뭐 그런 게 있다 그랬었죠 아까. 그래서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학교표는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의 뭐 전반적인 이론인데 상세하게 더 알 필요는 있어. 근데 나는 오늘 대충 아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이제 훑어본 내용이고, 이제 적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부터 뭐 매출세액이 뭐가 있냐, 뭐 배손세액 공제는 뭐냐,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뭐냐, 이런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걸 알아야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실질적으로 수기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쉬운 것 같지만 엄청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좀 세세하게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 계산도 많이 해보고.